여러분, 오늘 방송은 조금 단호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매일 우유도 마시는데 왜 뼈는 자꾸 약해지는 걸까? 넘어지지 않았는데도 허리가 주저앉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뼈는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유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유만 믿고 있으면 어떤 분들에게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요. 그리고 오늘은 우유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뼈를 돕는 일상에서 구하기 쉬운 5가지 음식과 그 효과를 배가시키는 5가지 아침 루틴,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아침, 점심, 저녁 식단까지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약속 하나만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치료나 처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과 영양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뼈 건강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한 가지는 바로 오늘부터 바꿀 수 있게 될 겁니다. 먼저 아주 짧은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집 앞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발이 살짝 미끄러져 팔꿈치로 짚었을 뿐인데 갑자기 고관절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는 상황. 그 정도로는 괜찮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이 목끝까지 차오르죠. 그런데 뼈가 약해진 상태라면 그 작은 충격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은 단지 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침상 생활, 근육 감소, 폐 기능 저하, 감염, 위험, 우울감 같은 연쇄 반응으로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 이야기는 늘 늦기 전에 해야 합니다. 뼈는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무너지니까요. 이제부터는 원인을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결책을 아주 현실적으로 평범한 식탁에서 가능한 방식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첫째 파트, 뼈는 왜 조용히 무너질까? 우유만으로는 왜 부족할 수 있을까? 여러분, 뼈를 콘크리트처럼 한번 굳으면 그대로인 구조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학계에서는 뼈를 살아있는 조직으로 봅니다. 뼈는 매일 조금씩 흘리고 다시 조금씩 채워집니다. 이 과정을 뼈 재형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비유하면 집의 벽지를 매일 조금씩 뜯어내고 또 붙이는 공사가 하루도 쉬지 않고 진행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예순 이후부터 벽지를 뜯어내는 속도가 붙이는 속도보다 빨라지기 쉽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만들기는 느려지고 빠져나가는 길은 넓어지는 시기라는 뜻이죠. 그러니 나는 먹고 있는데도 왜 약해지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흡수되고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유는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예순 이후에는 우유 한 잔으로 끝낼 문제가 아닌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겹칩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칼슘은 산성 환경에서 더 잘 녹아야 흡수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위산이 줄어들면 칼슘이 충분히 녹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갈 수 있죠. 둘째, 장에서 칼슘을 옮기는 통로 역할을 하는 장내 흡수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뼈로 데려가는 운반을 돕는 쪽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기에는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실내 생활이 길어지면 햇볕 노출도 줄어들죠. 그러면 칼슘이 들어와도 뼈까지 도착하는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는 뼈의 균형이 흔들리기 쉽다고 보고됩니다. 어떤 분들은 50대까지는 괜찮았는데 60 넘어 급격히 약해졌다라고 느끼시는데 그 느낌이 근거 없는 착각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넷째, 결정타가 되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칼슘을 훔쳐가는 습관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짠 음식이 잦으면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경로가 커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카페인을 과하게 마시는 습관은 칼슘 이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탄산음료에 자주 들어가는 인산염 계열 성분이 칼슘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큽니다. 하지만 전체 방향은 분명합니다. 넣는 것만큼이나 새는 구멍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뼈는 칼슘만으로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뼈의 바탕에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기둥이 필요합니다. 뼈의 일정 부분은 단백질 성분, 쉽게 말해 뼈의 철근 같은 구조가 기반이 됩니다. 그 위에 칼슘이 붙어 단단함이 만들어지는 개념이죠. 그러니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이 붙을 자리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보니 우유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조금 현실적으로 들리시죠? 우유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유보다 효율적으로 뼈를 돕는 5가지 음식. 단 중요한 전제는 같습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연구에 근거한 생활 개선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사는 지금부터 완전히 새롭게 여러분이 바로 따라할 수 있도록 말로만 들어도 그려지게 구성하겠습니다. 둘째 파트, 우유보다 더 강하게 돕는 5가지 음식. 핵심은 함량이 아니라 흡수와 조합. 첫 번째 음식은 멸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으세요. 딱딱해서 못 먹어. 짜서 더 못 먹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방식은 반찬 멸치가 아닙니다. 멸치를 가루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멸치를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두면 치아가 약한 분도 부담이 줄고 음식에 섞어 먹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입자가 작아지면 표면적이 넓어져 소화와 이용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논리도 붙습니다. 멸치는 칼슘뿐 아니라 마그네슘, 단백질, 그리고 생선에 들어있는 지방산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어 뼈와 염증 균형에 도움 가능성이 논의됩니다.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밥에 멸치가루를 1큰술, 2큰술 정도, 여기에 들기름을 1숟갈, 통깨를 조금, 그리고 가능하면 달걀을 곁들이는 방식. 이렇게 한 끼만 해도 뼈에 들어갈 재료를 꽤 넉넉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점이 있어요. 멸치 자체가 짠 편일 수 있으니 그날 국물과 젓갈을 과감히 줄이셔야 합니다. 멸치가루로 칼슘을 넣어놓고 나트륨으로 칼슘을 밖으로 밀어내면 손해니까요. 두 번째 음식은 케일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시금치를 떠올리시는데 일부 잎채소는 옥살산 같은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반면 케일은 상대적으로 그런 방해가 덜하다고 알려져 있고 비타민 K가 풍부해 뼈 형성 과정에 관여하는 단백질 활성과 연결된다는 설명이 자주 등장합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칼슘만 넣는 게 아니라 칼슘이 뼈에 붙는 환경까지 함께 돕는 식품이라는 것. 케일은 날로 먹기 부담스러운 분이 많으니 살짝 데쳐서 드세요. 끓는 물에 오래 두지 말고 짧게 데친 뒤 물기를 꼭 짜서 들깨가루와 들기름을 넣어 무치면 좋습니다. 들깨는 지방산과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 조합이 좋고 무엇보다 부드러워서 삼키기 편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치즈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치즈는 살찌는 음식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을 정해서 활용하면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챙기는 간편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숙성 치즈나 칼슘이 강화된 제품은 적은 양으로도 칼슘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소개됩니다. 또 유제품의 성분이 칼슘 흡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치즈는 한 장만으로도 꽤 든든합니다. 다만 제품에 따라 나트륨이 높을 수 있으니 무조건 많이 먹는 방식이 아니라 하루 한 장에서 2장 정도의 정해진 양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치즈를 먹는 날에는 국물과 젓갈을 더 줄이시는 게 균형에 좋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칼슘이 강화된 두유입니다.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한 분들, 즉 유당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죠. 그런 분들에게 두유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칼슘 강화 여부입니다. 그냥 두유는 칼슘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 표시를 확인하고 고르셔야 합니다. 또당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무가당 쪽이 무난합니다. 두유는 마실 때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칼슘 성분이 바닥에 가라앉을 수 있으니 마시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 주세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습관이 실제 섭취량에 영향을 줍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칼슘이 강화된 두부입니다. 두부는 부드럽고 단백질이 풍부하고 폐경, 이후 여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논의되는 이소플라본 계열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리의 폭이 넓습니다. 두부는 어떤 날은 국으로, 어떤 날은 찜으로, 어떤 날은 부침으로도 쓸 수 있어요. 단, 튀기듯 굽는 방식은 지방이 과해질 수 있으니 부드럽게 끓이거나 찌는 쪽이 소화에도 유리합니다. 여기까지 5가지를 들으셨습니다. 멸치가루, 케일, 치즈, 칼슘 강화 두유, 칼슘 강화 두부.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분은 몸이 반응하고 어떤 분은 별 변화가 없다고 느낍니다. 왜냐? 뼈는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더 민감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셋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5가지 황금 아침 루틴. 이름은 거창하지만 실제는 아주 소박한 습관들입니다. 다만 이 습관들이 모이면 뼈가 재료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쪽으로 몸을 이끌 수 있습니다. 셋째 파트, 효과를 배로 만드는 5가지 황금 아침 루틴. 첫째 루틴은 비타민 D를 생활 속에서 확보하는 겁니다. 비타민 D는 칼슘 이용과 관련된 여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햇볕입니다. 다만 유리창 너머 햇볕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짧게라도 바깥에서 손등이나 팔, 얼굴에 햇볕이 닿게 해주세요. 시간은 길 필요 없습니다. 10분에서 15분. 중요한 건 매일입니다. 외출이 어렵다면 달걀 노른자, 등푸른 생선, 비타민 D 강화 식품 등을 식사에 자주 넣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루틴은 산성조합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칼슘은 산성 환경에서 용해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위산이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식사에 아주 소량의 산성 식품을 곁들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마토에 레몬즙을 살짝, 또는 샐러드에 사과 식초를 아주 소량, 귤이나 파프리카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곁들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과하지 않게입니다. 속이 약한 분은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루틴은 단백질을 아침에 확보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저녁에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침에 단백질을 넣어두면 하루 전체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걀 2개, 두부 조금, 치즈 1장, 두유 1컵. 이 조합은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뼈의 바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챙길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생활의 설계입니다. 넷째 루틴은 나트륨과 카페인을 절반으로 줄이는 전략입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래된 습관을 하루아침에 끊는 건 지속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반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국물은 절반만, 젓갈은 절반만, 커피는 한 잔으로, 탄산음료는 특별한 날에만. 짠맛에 길들여져 있던 혀가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바뀌면 그때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5째 루틴은 10분 움직임입니다. 뼈는 무게와 자극에 반응하는 조직이라는 설명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하면서 뼈에 자극이 전달되면 뼈를 만드는 쪽의 활동이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어려운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리에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를 여러 번,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 집안 복도를 천천히 왕복. 중요한 건 매일과 안전입니다. 어지럼이 있거나 균형이 불안한 분은 반드시 지지대를 잡고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루틴입니다.
이제 넷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식단을 대체 어떻게 짜야 하냐 그 질문에 답을 드리는 파트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통째로 제시해 드릴 겁니다. 복잡한 레시피가 아니라 라디오처럼 듣고도 따라할 수 있는 구성으로요. 넷째 파트, 그대로 따라하는 아침, 점심, 저녁 뼈 균형 식단.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방향을 잡는 시간입니다. 비타민 D, 단백질, 칼슘, 그리고 산성 조합을 한 번에 담기 좋습니다. 제가 권하는 아침의 기본 그림은 이렇습니다. 달걀, 치즈, 토마토, 그리고 칼슘 강화 두유. 방법은 간단합니다. 팬에 올리브 오일을 아주 조금 두르고 토마토를 먼저 살짝 볶습니다. 그 위에 풀어둔 달걀을 붓고 치즈 한 장을 찢어 올립니다. 약한 불로 뚜껑을 덮어 익히면 끝입니다. 여기에 칼슘 강화 두유 한 컵을 곁들이고 가능하면 과일은 사과 반쪽 정도, 그리고 토마토에는 레몬즙을 아주 살짝 더해도 좋습니다. 이건 대단한 요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칼슘, 단백질, 비타민 D, 비타민 C가 함께 들어가도록 설계된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 조합이 좋은 이유는 한 가지에 몰빵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유만 마시는 방식은 단순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단순함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조합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점심입니다. 점심은 아침부터 활동하며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채워주는 시간입니다. 점심의 핵심은 멸치가루와 생선, 그리고 케일과 두부 조합입니다. 점심의 중심은 멸치가루 비빔밥입니다. 따뜻한 밥에 멸치가루를 한 큰술, 두 큰술, 들기름 한 숟갈, 김을 잘게 부수어 넣고 비벼 드세요. 여기에 반숙 달걀을 올리면 더 좋고요. 그리고 생선은 등푸른 생선을 추천합니다. 고등어나 정어리, 가능하다면 연어 같은 것들. 굽는 방식에서 주의점은 소금 최소입니다.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후추, 허브를 쓰는 쪽이 좋습니다. 레몬의 산성이 칼슘 이용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과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국 하나를 더합니다. 두부와 케일을 넣은 된장국 또는 맑은 국. 된장은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 유리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고, 장이 편해야 흡수도 유리하다는 큰 그림으로 연결됩니다. 다만 된장도 짠 편이니 양을 과하게 쓰지 마시고 국물은 절반 전략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녁입니다. 저녁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늦은 시간에 속을 무겁게 하면 수면이 흔들릴 수 있고 수면이 흔들리면 회복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단백질이 들어가되 과하지 않게 구성합니다. 저녁의 기본은 두부 버섯 들깨탕입니다. 멸치나 다시마로 낸 육수에 버섯을 넣고 두부를 넣고 들깨가루를 풀어 부드럽게 끓입니다. 마지막에 들기름을 아주 소량 넣으면 고소함이 살아나고 들깨의 지방산과 미네랄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채소는 청경채나 브로콜리처럼 비교적 부드럽게 익혀 먹기 좋은 것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볶음으로 하더라도 간장은 최소로, 가능하면 마늘과 파로 향을 내고 소금은 줄입니다. 밥은 잡곡밥을 소량. 잡곡은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과 식이섬유를 통해 대사 균형에 도움 가능성이 논의됩니다. 여러분, 이 식단의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칼슘을 넣되 단백질로 뼈의 바탕을 만들고 비타민 D와 비타민 C로 이동과 흡수 환경을 돕고 나트륨과 카페인을 줄여 새는 구멍을 막는 것. 그리고 10분 움직임으로 뼈가 재료를 받아들이게 자극을 주는 것. 이 5축이 한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5째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마무리이자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다잡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뼈 건강은 겁을 주기 위한 주제가 아닙니다. 희망을 설계하기 위한 주제입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방향을 바꾸면 몸은 그 방향을 따라오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개인차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늦었다는 생각이 가장 큰 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5째 파트, 결국 남는 건 실천이다. 오늘부터 한 가지. 여러분, 뼈는 참 정직합니다. 오늘 먹은 것을 내일 바로 숫자로 보여주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은 누적에 반응합니다. 적금처럼요. 하루에 한 번의 선택이 작아 보여도 3개월이 지나면 통장이 달라지고 6개월이 지나면 표정이 달라지고 1년이 지나면 걸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보장이나 단정이 아닙니다. 다만 연구와 현장 경험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가능성의 방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더 두려우신가요? 치즈 한 장이 살찔까봐 걱정하는 마음인가요? 아니면 넘어져서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인가요?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바꾸는 훈련을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단 하나만 챙긴다면 저는 이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아침 햇볕 10분, 그리고 단백질과 칼슘을 같이 먹기. 달걀과 치즈 또는 두유와 두부 또는 멸치가루 한 숟갈, 그리고 국물은 절반, 커피는 한 잔. 이 정도만 바꿔도 몸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안전한 10분 움직임. 저는 이걸 뼈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뼈야, 아직 너를 쓸 일이 많다. 그러니 단단해져야 한다. 몸은 우리가 보내는 신호를 듣습니다. 다만 그 신호가 하루 이틀로 끝나면 몸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댓글 참여 문장을 하나 제안 드릴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래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뼈 건강 습관 한 가지를 시작합니다. 아주 짧아도 좋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국물은 절반. 나는 오늘부터 아침 햇볕 10분. 나는 오늘부터 멸치가루 한 숟갈. 이런 식으로요. 이 문장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내 몸에게 보내는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독 버튼을 누르는 건 정보 하나를 더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설계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특히 시니어 건강은 혼자 하면 지치기 쉬운데 함께 하면 오래 갑니다. 오늘 내용을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전해주세요. 누군가는 이 한 번의 공유로 넘어짐 이후에 긴 회복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나이는 뼈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뼈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로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의 걸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